그리고 이제 대장이 한 명이 없어지니까 요 밑에서 이제 쫄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물고기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큰 게 하나 사라지면 밑에 것과 이렇게 아래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거는 인사이더 쪽에서는 이어른이고 아웃사이더에 이런 패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신의한, 신의성. 그러니까는 이적을 나타내. 이 양반은 중국까지 날아다녀요. 중국까지 날아다녀. 중국 오대산까지 구름 타고 왔다 갔다 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 원효보다 스승이다. 뭐 이런 식의 전승들이 다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원효가 물어봐, 다. 다 물어봐. 그래서 원효보다 약간 선배급들이고 다 이적을 뭐 만들어내고. 그래서 제가 야 이거 구름 타고 이렇게 날아가면 중국에 구름 타고 날아가면 어느 세월에 가? 저 어느 세월에 가? 그리고 조금 잘못해가지고 공기층이 바뀌어서 수증기가 빨리면 가다가 서해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예전에 이런 얘기 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굉장히 야리한 얘기인데 신통에 보면 구름을 직접 타고 나르는 게 아니고요. 공간을 왜곡해서 이렇게 순간이동을 할 때 공간이 왜곡되면서 약간 아지레이긴 것처럼 나타나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 약간 흔들릴 때 여러분식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빈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이렇게 그래서 순간이동 같은 거 할 때 그거를 사람들이 구름을 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수증기 낀 것처럼. 이 양반은 어디 살았냐면 울산의 저 영축산에 살았던 분이고 그 다음에 오늘이 이제 해공 해숙 얘기도 해주고 사실 대한 얘기도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대한 얘기만 먼저 하고 해공 해숙은 다음에 대한이 금강산매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원효랑 관련해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이 팀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어떻게 보면 약간 괴각들 불교로 말하면 괴각이고 그 다음에 약간 신의승 계열들 중에서 가방끈이 제일 길었던 게 원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원효한테 이게 다 붙는 것 같아요. 원효가 리더, 팀의 리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그 당시 흐름이 있었다라는 정도는 일단 알아두시고 원효와 관련해서 제일 유명한 책이 금강산매경론하고 금강산매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금강산매경. 여기에 대한 주석서를 쓰는 거예요. 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거 여기 한 명 더 있다. 사복. 뱀소년. 뱀소년.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떼거리로 있었던 거예요, 이게. 비주류 중에서 신분도 낮고, 머리는 좋고, 뭐 수행력 있고, 이렇게 해서 중앙으로 끼어는 오고 싶은데, 혈통에 막혀서 너네는 다 팽도 아니지. 너네는 그냥 아예 못 들어와. 너네는 출입 금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예전에 그 정무문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이소룡 나오는 정무문 영화 보면 그 조계 지역에 개하고 중국인 출입 금지. 그거 똑같은 거지. 너네는 일단 못 들어와. 그런데 그때 그 정무문 영화 보면 나오잖아. 걔는 데리고 들어가잖아, 외국인이. 그러니까 걔는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너네는 안 돼. 중국인은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는 아예 신분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더 똘틱하게 나와. 특징이. 현실과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재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과 충돌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금강산매경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게 다 원효하고 맞짱 뜨거나 안 그러면 원효가 다 물어본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 급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승기신론. 대승기신론은 뭐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대승기신론 뭐 삼대소 해갖고 해원 스님의 해원 스님의 주석, 그 다음에
현수 법장 스님의 주석, 원효의 주석 그렇게 갖고 이제 원효의 소. 원효는 소하고 별기라는 두 가지 주석서를 쓰는데 이제 소가 더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원효의 소. 그 다음에 법장의 의기. 그 다음에 해원의 의소. 뭐 아마 막 그럴 거예요. 그걸 3대 소라 그래요. 대승기수는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다 손을 댔었던 거고. 원효의 어떻게 보면 가장 원효가 책을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었지만 대표적인 이문열로 얘기하면 우리의 일그러진 영웅, 안 그러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뭐 이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제임스 카메론 이러면 아바타. 뭐 다른 영화도 많이 만들었겠지. 뭐 이렇게. 그래서 이 금강산매경이 되게 웃기는 책이에요. 되게 웃기는 책이에요. 용궁에서 서해 용궁에서 나왔대요. 저거를 용왕이 이렇게 줬대. 그런 야리모리한 얘기가 있어. 근데 책이 다 찢어져 있어가지고 뜯어져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뭐 목간도 아니고 뭐 왜 뜯어져 있어? 그리고 뜯어져 있어도 그거 맞추면 되지. 이 당시에는 그냥 책으로 쓰던 상황인데 목간 주간이면 뜯어져 있으면 난리가 나거든요. 목간 주간은 전체가 이렇게 골패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묶여 있기 때문에 김밥 발같이 김발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뜯어지면 난리 나거든.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를 몰라요. 이게 책이. 그래서 예전에 그 분석행위 끝나고 나서 한나라에서 저 책 모을 때 그때 책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뭐 그렇다 치고 뭐 이게 그 당시에 용궁에서 서해 용궁에서 나온 건데 서해 용궁에서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저 정암사 수만호탑 나오고 서해 용궁에서 나온 게 몇 개 있어요. 지금 그 서해 용왕 중금속 오염으로 아마 암 걸렸을 거예요. 지금 서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바다니까. 그래서 요 금강산매경 책 아니면 그러니까 두루마리 그 당시에는 권자본이니까 이렇게 두루마리거나 안 그러면 인도식 경전이면 폐업경 같이 가로 쓰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특별히 뭐 이렇게 헷갈릴 게 없는데 아무튼 다 이렇게 산일돼서 왔대. 그렇게 해서 그거를 순서를 쭉 이렇게 맞춘 게 대안이래. 그리고 저 대안이 원효한테 네가 주석을 좀 써. 이렇게 해서 한 게 금강산매경론. 거기에 대한 주석서. 라는 건데 이 대안이 왜 대안이냐면 크게 편안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크게 편안하다. 근데 이런 걸 들고 다녔대. 이게 아마 우리나라 특성상 여기다 팝을 얻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쌀 같은 걸 얻지 않았을까? 그런 걸 건립이라 그래요. 동양의 어원도 내가 보기에는 아마 이거랑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이거를 동발이라고 합니다. 동발. 동으로 된 바루 같다 해서 동발. 그래서 동양도 아마 여기랑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선시대까지 건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사를 하고 뭐 마을 행사를 하면 북이나 무슨 뭐 목탁이나 이런 걸 치면서 이렇게 그런 거 요즘은 없어졌던데 한 1, 20년 전만 하더라도 정초나 이런 때 보면 이제 농약 같은 거 하시면서 집집마다 얼마씩 이렇게 뜯어가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보통 이제 마을 어른들, 그러니까 노인회 뭐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 뭐 기금도 쓰고 뭐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런 거 있었는데 그게 조선시대 때도 그렇게 불사도 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실제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쌀도 얻으러 다니고 이런 스님들도 많이 있었거든. 그걸 뭐 탁발이라고도 하고. 동량은 거지를 동량이라 하는데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동발이니까 동발 이렇게 놓고 치면 이거는 좌종이 되는 거고 이거는 종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는 거고
이런 거는 이제 휴대용으로 할 때는 이걸 동발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싱불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가 어쩐가 하는 거고, 아무튼 동으로 된 바루라고. 요거보다 더 컸지 싶어요. 예.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뭘 했다고 나오냐면, 요걸로 다니면서 아마 포대화상 비슷한 행동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뭘 돈도 받고 뭘 이렇게 뭐 음식 같은 것도 받고 이렇게 해서 딴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 여기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해공 해숙 얘기에서도 포대화상 비슷하게 나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치고 다닌대. 치면서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게 되잖아요. 그때 대한 이렇게 한대. 그게 편안하다.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대한인 거예요. 원래 본명이 대한인지는 알 수가 없고 그냥 별명이 대한인 거예요. 대한. 그리고 이 양반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 남조의, 그러니까 육조 시대 때 오 동진 송제 양진, 이렇게 오 동진 송제 양진 이렇게 육조 시대 때 저게 열반 사상이, 열반경에 불성 사상이 이렇게 발전을 하거든요. 그 불성 사상 발전하는 게 이제 통일되고 난 뒤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선불교까지 가는 거고, 그리고 그런 영향이 신라에도 넘어오는 것 같아요. 시작하자마자 화엄종이 막 잡은 거 아니에요. 그 불성 사상이 상당 부분 존재했었던 것 같아요. 시작하자마자 잡았으면 황정사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의상이. 부속사에서는 영향력이 그렇게까지 안 미쳐요. 그래서 대안이라고 하는 건 너네는 다 깨달아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불성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는 다 편안하다. 너네가 지금 삶이 힘들고 지치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너네 본질은 오염된 바 없이 언제나 깨달음을 얻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대안하면서. 그리고 이걸 이렇게 치는 것 때문에 땡땡 친다 그래서 땡땡이가 여기서 유래됐다는 거예요. 땡땡이 중 할 때 이 땡땡이가 여기서 유래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동발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이렇게 얻어서 동량이다. 동량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두 가지로 쓰거든요. 동량질 이러면 얻어먹는 걸 동량이라고 하고, 동량 이런 거 할 때는 또 다른 의미도 있죠. 하나가 이건 그 동은 아닌데, 그래 동량이 된다라고 하면 집에 중축. 그래서 저 사람은 동량이 될 사람 이렇게 하면 그 어떻게 보면 대들보 될 사람. 이런 의미로도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안이 이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 이런 게 이제 들어오니까, 야, 이게 새로운 문화인지 알아. 근데 실제로는 땡땡이 중이 여기서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문화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는 다 없어졌습니까? 중국도 이런 게 있고 일본에도 이게 남아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다 없어졌습니까? 조선시대 숭유억굴 상태가 되면서 돈 될 만한 게 우선적으로 다 날라갔고, 이런 건 다 돈이라니까, 현찰이라니까. 그리고 저는 그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일제강점기 말에 1941년 이후에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때도 일본이 이제 제정신 아닌 행동을 했지. 마치 아까 그 호라즈미 칭기스칸 건드린 것처럼 제정신 아닌 행동을 했지. 미국한테 갖다 박았잖아. 그때는 일본이 선빵을 날리면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을 거야. 그러니까 박았겠지. 근데 우리는 역사를 이제 아니까, 야, 그건 박으면 안 돼. 그건 박으면 너네 끝난다. 너네 나라가 날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박았잖아. 그러면서 급격하게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이해해야 되는 방식 중에 뭐가 있냐면, 대륙으로 한 발 내딛고 싶었던 거거든요, 쟤네가. 섬나라니까 대륙으로. 그리고 이 조선은 영원히 먹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 시설도 해주고 어느 정도 다른 식민지보다 오히려 나으면 나았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 일본이 견병했던 다른 식민지보다. 그런데 1941년부터 엄청나게 상황이 안 좋아져요. 그거는 일본 본토 자체가 안 좋아진다니까. 미국하고 갖다 박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에 있는 걸 전부 수탈해 가기 시작하거든, 이것들이. 그리고 그 이미지가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맨 마지막이니까. 꿈을 꿀 때도 맨 마지막 꾸는 꿈을 사람이 기억한다는 거거든요. 그거 똑같아요. 꿈도 하루에 사람이 한 4-5개는 꿉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억하는 거는 맨 마지막 거를 기억하는 거고. 그래서, 근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그때 이제 동이나 이런 거를 다 그때 수탈해 간 거지. 만약에 그때 조금, 그랬으면 유물이 남아있을 확률도 상당히 많았는데, 그때 종도 많이 녹였습니다. 오래된 종들도 국보급 외에는 많이 녹였어요. 중국 것도 다 땡겨왔다니까, 이것들이. 그래갖고, 지금 수원에, 어디야. 봉선사에 있는 종이, 제 기억이 정확한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중국 종인데, 보물인가 지정돼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땡겨서 녹이려고 얘를 갖고 왔다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 2방 맞고 손들었지. 그래서 그게 그 종이 우리나라에 갑자기 이게 우리나라게 됐네. 예, 그리고 이게 우리도 그런 거는 좀 돌려줘야 돼. 제가 문화재 하는 사람으로서도 그렇게 받은 거는 돌려줘야 돼. 근데 우리도 어떤 입장을 취하냐면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왜 규장강 문서 이런 거 왜 안 돌려주느냐? 너네 다 훔쳐갔는데 왜 안 돌려주느냐? 이렇게 해서 찡짜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연구임대로 받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오대산 사고본도,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 의궤도, 걔네도 반환해주기 싫으니까, 규장각에 기증하는 걸로 하고, 막 이렇게 고궁박물관에 지금 가 있고, 막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거든요. 서울대에 기증했지, 그때. 서울대 규장각.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는데, 실제로 그것도 우리 거 아니면 사실 돌려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말은 맞아. 우리가 뺏어왔냐? 해방됐는데 우리 집 앞에 있는데? 야, 말은 맞는데 어디 종인지 분명하게 다 써있거든, 종 같은 데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입수된 거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누가 사왔어요. 어떤 절에서 사왔어요. 불가능한 얘기지만 그렇게 가정을 하면 또 모르겠는데 어떻게 들어온 경로를 정확하게 알아. 그런데 그런 거는 안 줘. 그러니까 꼭 영국, 프랑스, 일본 이런 놈들만 나쁘다고 할 일도 아니야. 이런 거는 그냥 중국이 좋아서 주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런 거는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있다고 해서 우리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런 것도 주고, 난 도랑 것도 도랑 벽화도 좀 주고 했으면, 도랑 벽화가 제일 많이 남아있는 나라, 도랑 문서가 제일 많이 남아있는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 다음이 우리나라인데, 그것도 일본 놈이 뜯어가다가 우리나라에 놔둔 거 그게 해방되는 바람에, 근데 우리나라 절대 얘기 안 하지. 가만히 있지. 얍삽하지. 왜 우리가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근데 얘기를 왜 안 하느냐. 얘기하면 중국이 자꾸 이렇게 문제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대국적 차원에서 이렇게 주는 게, 주고 우리도 나가 있는 게 있으면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몰라.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어. 네가 그러니까 성공을 못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거면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건 당연히 줄 수가 없는 건데, 그 자리에 가 있는 게 훨씬 더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그 다음에 연구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보내주는 게 맞아요. 출처가 분명하면. 불분명하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게 실제로 요즘 처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던 거라더라. 그리고 그 말로 나온 게
땡땡이 중이라는 거하고 동량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더라. 라는 정도 오늘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런 또 진기한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왜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너무 안타까운 게 마치 이게 신문물이고 갑자기 이게 유행을 해요. 싱잉볼에서 갑자기 유행을 하고 택도 없이 비싸요. 이게 나 이게 왜 비싼지도 잘 모르겠어. 이거보다 이쁜 거 내가 인도 가서 그때 한 4달러인가 더 크고 그때 6달러인가? 내가 저거 시간만 좀 있으면 내가 4달러에 살 것 같은데 일행들이 있어서 내가 2달러 내가 더 주고 내가 진짜 니놈한테 산다 내가 이러면서 샀던 기억도 있거든. 얼마 안 해. 그리고 이거하고 이거 다릅니다. 이거는 방짜예요. 이거는 좀 비싼 거. 이거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로 놓고 이렇게 두드리는 거지. 기계가 다다다다 하면 이렇게 두드리는 거고 이거는 망치. 이해가 되시죠? 이것도 기계. 그러니까 기계들은 대부분 균일해요. 그래서 이거 누가 사줬더라? 그때 나 이거 비싸서 내가 안 살라 그랬는데 이때 모모 보살님이 그때 같이 가서 내가 찝쩍거리니까 사줬는데 이거 난 내 판단 기준에는 나 인도에서 이렇게 비싼 건 나 안 산다. 10만 원 그때 넘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 세상에 이런 걸 이런 걸 어떻게 10만 이런 거 한 6만 이런 거 6달러 이거보다 훨씬 이쁘고 소리도 좋아요. 제게 우리는 다 또 두드려 보고 사잖아. 두드려 보고 찝쩍거리고 일단 지나갔다가 다시 왔다가 지나갔다가 다시 왔다가 근데 그놈도 정확하게 알아. 저놈이 살 놈이다. 그러면 안 내려.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놈이 자꾸 내가 뭐 물건 사려고 하는데 옆에서 찝쩍거리는 사람들. 무심한 듯 해야 되거든. 그래야 이게 물론 이제 이러다가 이제 못 사지. 2,000원 때문에 못 사고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너무 재밌어. 그래서 이런 게 현대 문화가 아니다. 지금 갑자기 외국에서 들어오는 문화가 아니다. 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